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토지가 어떻게 수용되는지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또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비법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김재은 변호사님 모셔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이제 어떻게 저희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전에 살짝 짚어보면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20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지자체들이 뭐 하나씩 땅을 매수하면서 뭐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듣고 있었거든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 토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상액을 토지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주변 시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과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했고 이러한 지정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활발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솔직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게,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금 비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먼저 실시계획 인가로 공원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있다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뭐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뭐 절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것도 뭐 수년간 이렇게 내 땅을 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 분들이 이제 뭐 지자체한테 보상을 받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 합법적으로 좀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면 그에 따른 신청 기간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제시받은 감정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굴복한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의신청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주의 땅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라 이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 진짜 좀 달력에 표시해놓고 저희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용 재결서를 받고는 60일 이내 그리고 이의 재결서를 받고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 진짜 토지주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저희 법인에도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지자체의 첫 보상금 제시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 재결과 이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 후부터 소송 진행부터 아니면 함께 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서초구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토지 수용 보상 절차에 대해 대비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적극 대응한 결과 첫 보상금은 보통 시에서는 공시지가 3배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는데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보다 높은 10배 가까운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와, 보통 뭐 3배 정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10배까지 늘리신 거면 진짜 엄청난 좀 성과인 것 같은데 뭐 좀 주요 쟁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서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평가 단계에서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소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비대위를 대리해 감정평가서 추천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공시지가 10배의 금액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큰 집단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지자체랑 개인이랑 싸우다 보면 혼자 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첫 감정평가액이 향후 수용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2차, 3차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감정평가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첫 감정평가 금액을 좀 높게 잡아놓는 게 앞으로 뭐 미래에도 더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미 첫 보상금을 제시받고 수용 재개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아직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액 인상 요인이 있는지 전문가와 잘 검토하여 향후 절차에서 최대한의 추가 인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첫 평가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잘 나왔지만 토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증액소송이 불가피하며 저희는 끝까지 지주분들과 함께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률적인 분쟁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까지 결정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김지은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